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의 외부 껍데기인 캡시드의 일부 구성 성분인 이 L1이라는 단백질을 토대로 만든 그런 백신입니다. 이 백신은 이가, 사가, 국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서바릭스, 가다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때 이가가 의미하는 바는 이 백신이 예방할 수 있는 HPV의 유전자형의 숫자를 말합니다. 즉 16번, 18번 이 두 가지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가 서바릭스라고 부르고 있고 사가, 가다실은 6번, 11번, 16번, 18번까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유형은 16번, 18번인데요. 실제로 자궁경부암 원인 중에서 16번, 18번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0% 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백신의 효능은 대체적으로 세 백신 모두 90% 이상을 상회하고 효과는 10년 이상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된 사람에게는 이 백신을 접종을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16번, 18번에 이미 감염됐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가 백신 접종을 맞는다고 했을 때는 이미 16번, 18번에 감염됐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가 백신을 맞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첫 성관계 이전에 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접종 간격을 살펴보면 첫 접종 시기가 15세 미만이라고 했을 때는 두 번만 접종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 접종 시기는 첫 접종일로부터 6개월 뒤에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접종 기간이 6개월에 채 못 미치는 경우에서는 해당 차수를 두 번째 접종으로 인정하지 않고 접종 간격이 길어지는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15세 이상 혹은 면역 저하자 같은 경우에서는 3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접종 시기는 첫 번째 접종으로부터 이가 백신 같은 경우에서는 1개월 뒤, 사가 백신은 2개월 뒤, 국가 백신도 마찬가지로 2개월 뒤에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세 번째 접종은 두 번째 접종으로부터 최소 3개월 뒤, 그리고 첫 번째 접종으로부터 6개월 뒤에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11세, 12세에 2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침 파상풍 6차와 일본 내용 5차 접종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가급적 이때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접종 횟수는 15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2회, 15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3회 접종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17세 여성이 14세에 첫 번째 접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여성은 몇 번 접종을 해야 될까요? 정답은 한 번만 더 접종을 하면 됩니다. 17세라고 하더라도 첫 접종 시기가 15세 미만이기 때문에 두 번만 접종해도 된다라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2세에서 17세는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접기 접종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11세에서 12세에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 시기를 놓친 경우에서는 13세에서 26세까지 접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5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3회 접종을 해야 되겠죠. 남성의 경우에서도 13세에서 21세에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 26세까지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가, 사가, 국가 모든 백신이 15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접종은 두 번만 하면 되고 접종 시기는 첫 접종일로부터 6개월 뒤에 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가, 사가 백신 같은 경우에서는 시기가 두 번째 접종 시기가 약간 차이가 있지만 15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3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3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을 살펴보면 접종 부위에 통증, 종창, 발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발열이 가장 흔한 부작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망을 포함한 중증 전신 이상 반응이 약 0.1% 이내 보고되고 있다고 하지만 백신 접종과 뚜렷한 연관성을 찾지는 못하였다고 합니다. 또 드물게 기관지 경련이라든지 의식 소실과 같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백신 접종 후에는 2, 30분 동안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백신 성분의 급성 과민 반응에 병력이 있었던 분들은 이 백신 접종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임산부 같은 경우에서는 새롭게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것을 임신 중에는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르고 만약에 맞았을 경우에서는 따로 추가적인 임신 중절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권하고 있지는 않고 경과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신이 굉장히 효과도 좋고 효과의 지속성도 오래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의 자궁경부암 백신에 포함되지 않는 유전자형이 있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선별검사와 더불어서 백신을 함께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다빈도 질문을 정리해봤는데요. 사과 백신과 국가 백신 중에 뭐가 더 효과적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자궁경부암 전 단계나 자궁경부암 발생을 예방하는 그런 효능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작용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간혹 사과 백신을 이미 다 맞았는데 국가 백신이 출시가 돼가지고 이걸 또 추가적으로 맞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때 뭐 해외 가이드라인에서는 적극적인 권고는 없지만 만약에 맞는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이득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사과에 포함되지 않는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98% 이상의 항체가 형성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국가 백신을 맞고자 하시는 분들은 맞아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중년 여성이나 남성의 경우에서는 이미 HPV 바이러스 여러 가지 유형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고, 특히나 남성 같은 경우에서는 이 추가적인 사과에 포함되지 않은 5가지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암의 비율이 여성보다는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권고드리지는 않습니다. 중년 여성이 그러면 HPV 접종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26세 이상 모든 성인에서는 사실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군, 뭐 면역 저하자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뭐 개인적인 그런 생활 패턴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의료진과 상의해서 비록 45세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26세에서 45세라고 할지라도 접종을 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남성 접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16번, 18번은 음경암, 구강암, 구인두암, 항문암을 유발할 수 있고요. 6번, 11번은 각종 사마귀 병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자 하는 남성분들은 접종을 하시되 다만 26세 미만까지만 접종을 할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백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보다는 그 이득이 크지는 않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1세에서 12세의 자궁경부암 백신은 꼭 맞으시기를 저는 권고드리고 싶고요. 이 시기를 만약에 놓쳤다라고 한다면 따라잡기 접종을 통해서 26세까지 접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세 미만이라면 2회 접종을 하고 15세 이상이라면 3회 접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남성은 26세까지, 여성은 45세까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사과와 국가를 비교했을 때 효과는 비슷하지만 만약에 추가적으로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싶다라고 본인이 원한다라면,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받쳐준다고 한다면 국가 백신을 맞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에도 하지만 여전히 선별검사,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를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기에 자궁경부암을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